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아프면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믿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근육량을 잃고 뼈가 약해지고 결국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근육과 뼈, 그리고 전체적인 체력과 관련된 3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육과 뼈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오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노인에게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년에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 늙은이가 무슨 고기냐? 이런 말들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노인에게는 오히려 단백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드는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무려 30%의 근육을 잃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다리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둘째,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육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면역력도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고기, 생선, 콩, 두부, 달걀을 골고루 드세요. 하루에 체중 1kg당 1.0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60g에서 72g 정도입니다. 이것은 닭가슴살 2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침에 달걀 2개나 두부 1모 또는 생선 1토막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3분의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기를 부드럽게 조리하면 됩니다. 찜이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고 생선은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닭고기는 가슴살보다는 다리살이 부드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면 안 된다. 통증이 있을 때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아예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을 안 쓰면 근육이 더욱 빨리 약해집니다. 관절도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기계를 안 쓰면 녹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운동은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팔 올리기, 다리 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히 스트레칭 하세요.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부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운동 중 심한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약간의 근육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휴식일을 두는 것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제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역시 반쪽짜리 상식입니다. 칼슘은 분명히 뼈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 없이 문을 열려는 것과 같습니다. 칼슘이 문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어떻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쬐면 피부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둘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버섯, 특히 표고버섯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제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햇볕을 쬐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양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멸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도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나 콩류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식품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제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비타민 K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씨앗류에, 비타민 K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추가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둘째, 금연과 금주가 필수입니다. 담배와 술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는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콩류를 골고루 드시고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을 유지해야 건강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무조건 쉬기보다는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세요. 움직임이 바로 생명입니다. 정적인 생활은 더 빠른 노화를 불러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셋째,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세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햇볕도 쬐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드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도 드세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근육과 뼈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80세에도 30대처럼 튼튼할 수도 있고 60세에 벌써 90세처럼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건강 상식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